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가 왔습니다. 경제 공부만 생각하면 이제 울렁울렁 경제 울렁증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경제 닥터 저 딘딘에게 빨리 응급 수혈을 좀 받으시죠. 자, 여기는 없던 흥미도 생기는 흥미 딘딘한 경제 교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공인데 이게 바람이 없네. 이걸로 뭐 묘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바람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네이마르도 못하지 이거는. 잠깐만, 좀 자존심 상하네. 지금 이거 중학생 남자애들이 보면서 엄청 못하네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공이 이게 바람이 없어. 이게 바람이 없어 지금 얘들아. 축구하고 경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할 텐데 여러분. 그건 말이죠, 바로 이 축구 안에 오늘 경제 공부의 주제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구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2년 안에만 무려 91골! 네, 최고의 축구 선수를 상징하는 발롱도르 사회수상,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구단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바로 FC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는 메시 외에도 이제 네이마르가 얼마 전까지 뛰었었고, 수아레즈도 있고, 그리고 사비, 이니에스타, 푸올 등등 최고의 스타들이 거쳐갔던 팀입니다. 근데 이 세계 최고의 축구팀 바르셀로나가 바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인, 일반 대중들이 서로 협동해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반드시 이윤 추구에만 있는 게 아닌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 모델을 말하는데요.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도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 바르셀로나는 CEO가 한 명이 아니라 약 20만 명의 팬들이 자금을 출자해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조합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FC 바르셀로나에 회원가입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6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클럽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정식 FC 바르셀로나의 이사가 되면요, 조합의 예산, 계획 등도 이제 미리미리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민주적인 투표 방법이네요. 즉, 협동조합은 서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스스로 조직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일명 착한 기업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FC 바르셀로나 역시 착한 축구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니폼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축구팀의 유니폼에는 기업의 광고가 달려있죠.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유니세프 로고를 새기고 구단 수입의 0.7%를 유니세프에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0.7%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바르셀로나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0.7%면은 서울의 빌딩을 강남권으로 대충 10층 넘는 걸로 한 5채는 사지 않을까요? 아무튼 엄청난 돈입니다. 그 0.7%도.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과 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 아주 착한 축구팀입니다. 이렇게 세계 축구계에 엄청난 정말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팀인데 이런 팀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FC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인 캄프누에 써있는 메스케움 그룹,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클럽 그 이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캄프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메스케움 그룹. 그 클럽 그 이상만 봐도 바르셀로나는 약간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서 위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는 지역의 심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계, 예능에도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있죠. 자, 예능의 원조, 예능의 아버지 런닝맨이야말로 협동조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아마 졸고 계신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잠을 깨라고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일단 런닝맨에 나왔던 장면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력자 김종국이 오늘도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식 동물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필드의 무법자 김종국과 대항하기 위해 유재석, 이광수, 송지훈 자연스럽게 상부상조를 하게 되는데요. 능력자 김종국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온 힘을 다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조합을 유지해 가는데요. 흥미진진한 동물의 왕국은 다음 시간에. 자, 잘 보셨죠? 협동조합은 서로서로 힘을 합해 유지해 나가는 조직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누는 게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기업은 자본을 가장 많이 댄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또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고 이윤을 남기는 게 이제 경영의 목표라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닌 수익금을 통해 기업의 성격이 결정되고 또 이 기업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랍니다. 만일 동네 빵집이 똘똘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분들은 원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또 택시기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운송 수익금을 일반 택시회사에 많이 내지 않아 일반 택시회사에 있을 때보다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협동조합이 만든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 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의 형태가 아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안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활 곳곳에도 협동조합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오며 가며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S우유입니다. 바로 이 S우유인데 이거 방금 산 우유인데 S우유.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거 주잖아. 이렇게 이거 박스에 해가지고 반 애들끼리 나눠 먹고.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 게 뻥인 것 같아. 엄청 먹었는데 우유에 밥도 말아 먹어봤어. 자,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오랫동안 우리 건강을 책임져 오던 이제 S우유도 놀라지 마세요. 협동조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S우유가 어떻게 협동조합이 됐을까요? 1937년 경성우유 동업조합에서 시작해서 1962년 S우유 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죠. 네. SU유 협동조합은 수도권과 충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 젖소 5마리 이상을 키우는 축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유제품 기업이죠. M사와 N유업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M유업이나 N유업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단순히 축산 농가는 합의된 가격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다시 말해 축산 농가는 단순히 원재료를 합의된 가격에 일반 기업에 공급만 해주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든지 뭐 사업이 적자가 나든지 뭐 대박이 나든지 사실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난 이미 팔았으니까 내 벌 거 벌었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농가와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S우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출자를 하고 사업 시설도 이용하고 혹시 대박이 나서 흑자가 나면은 남는 이윤을 함께 나누거나 더 좋은 일에 쓰기도 하면서 공생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즉 S우유 협동조합은 FC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르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이제는 성장만을 바라보던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만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기업 모델이 다시금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은 수없이 많고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도 있지만 협동조합처럼 함께 상생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협동조합은 오직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영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주적인 경영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먹으면 키 큰다는 게 뻥인 것 같아. 짝꿍한테 짝꿍이 키가 엄청 커요. 야, 너 키 어떻게 크냐 했더니 우유에 밥 말아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날 먹고 다음날 가서 야 드럽게 먹었는데 당연하지 그거 안 먹지 이래. 속았죠 초등학교 때. 멸치 엄청 먹고 그래 우리 엄마 키가 우체통만 한데